네, 안녕하세요. 기업박스 이병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첫 번째 전기차인 EQC입니다. 작년 연말에 국내에 출시가 됐고 아직 도로에서 흔하게 보기는 어려운 차인데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선보이는 첫 번째 전기차라는 의미에서 상징성이 있고요. 2022년도까지 다양한 전기차가 공개된다고 하니까 어떤 벤츠가 앞으로 보여줄 전기차 시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전망을 좀 예측할 수도 있고요. 기념비적인 모델이긴 해서 한번 꼼꼼하게 둘러보고 타보고 하면서 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파리모터쇼에서 제너레이션 EQ라고 컨셉카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벤츠가 순수 전기차를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뭔가 양산화 시키겠구나 라고 하는 가까운 미래를 좀 예견해서 볼 수 있었죠. 그리고는 2017년도 9월에 노르웨이 시장에서 사전 계약을 받았고요. 2018년 스톡홀름에서 공개가 됐고 같은 해 파리모터쇼에서 정식으로 EQC 모델이 나왔습니다. 국내에는 2019년도 작년 연말에 정식으로 출시가 됐고요. 아직 도로에서 이렇게 흔하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가격이 1억이 좀 넘고, 그리고 그 정부 보조금, 전기차에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금을 아직까지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벤츠라고 하고 순수 전기차라고 해도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내부적으로는 그 정부 지원금 관련한 문제를 좀 풀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해요. 잘 해결이 돼서 정부 지원금을 좀 넉넉히 받고 그러면 좋겠어요. 이 벤츠 전기차는 2022년도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본사 차원으로 약 20여 종이 넘는 전기차 모델들을 다양하게 선보일 거라고 하는데요. 이 EQC 모델은 GLC를 바탕으로 한 순수 전기차입니다. 디자인부터 한번 간략하게 훑어보고 가시죠. 앞모습을 좀 보시면요, 기존 그냥 GLC 모델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특히 앞모습이 그래도 그나마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요. 보면 이렇게 프론트 그릴이 상당히 크고 헤드램프까지 쭉 통으로 이어져 있어서 하이그로시 반짝이는 검정 플라스틱으로 마무리를 많이 해놨습니다. 벤츠 엠블럼 유난히 커요. 보니 끝에도 이렇게 엠블럼이 달려 있고요. 헤드램프도 이 프론트 그릴이랑 통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LED 헤드램프입니다. LED 헤드램프가 이렇게 들어오고, 주간주행등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미등을 켜면 이렇게 DRL 주간주행등과 더불어서 이 프론트 그릴 위쪽까지 쭉 이어져서 불이 들어오고요. 헤드램프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EQC 순수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적인 느낌을 강조합니다. 이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요, 이 뒤 해치도 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치면 이렇게 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치면 이렇게 닫힙니다. 방향지시등을 켜면 주간주행등 자리에 이렇게 방향지시등이 같이 겸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 프론트 그릴 같은 경우에는요, 이 겉에서 보면은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 안쪽으로는 플랩이 상황에 따라서 여닫히는 에어로 플랩입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에어로 다이내믹 성능도 키우기 위한 나름의 설계죠. 이런 부분들은 다 막혀 있어요. 이 바디의 전체적인 쉐입이 동글동글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많이 살려냈어요. 면도 날카롭거나 막 그렇게 좀 날서 있는 면보다 둥글둥글하고 좀 도톰하니 좀 귀여운 느낌입니다. 앞핸더 쪽에 EQC 1886이라고 해서, 이 EQC가 순수 전기차,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나온 순수 전기차라서 저 1886 에디션이라고 해서 1년 정도 저 특별한 에디션을 판매를 한다고 해요. 저게 1886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내연기관 차를 특허 등록시킨 해가 1886년도라고 하는데, 그걸 기념해서 순수한 전기차가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1886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 해 연도를 채용을 해서 에디션을 만들었습니다. 타이어를 한번 보죠. 타이어 디자인은 전기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막혀 있는 편이고요. 앞 타이어 사이즈는 23550R 20인치고요. 피렐리 스콜피온 제로라고 하는 올 시즌 타이어입니다. 뒷 타이어는 사이즈가 달라요. 보통은 전기차고 효율성을 좀 중요시하고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델 EQC400은 앞뒤에 전기 모터를 달아서 4바퀴를 굴리고 있거든요. 4개의 타이어가 다 동일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뒷 타이어는 255 45R 20인치예요. 워낙 출력 성능이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효율성을 조금 포기하는 대신 운전 재미나 전기차 특유의 두툼하고 강력한 토크, 그런 것들도 좀 강조한 모델이죠. 윈도우 테두리는 그냥 크롬으로 딱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놨고요. 사이드 미러는 사이드 리피터, 방향지 시승도 들어오고 검정색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뭐 겉모습에서 전기차라고 해서 특별히 뭐가 다르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무난하죠. 이런저런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 전기차 오너들이 굳이 내 차가 전기차다 라고 도드라지게 보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특히 이렇게 45도 뒤에서 보면 앞모습과 마찬가지로 면을 좀 잘 살리고 강조한 느낌이죠. 방향지 시승을 좀 켜놓은 상태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등이 되고요. 테일램프 자체가 상당히 얇은 편이고요. 테일램프와 테일램프를 쭉 이어 붙인, 그래서 언뜻 보면 요즘에 좀 트렌드긴 한데 얄쌍하고 날렵하고 강한 군더더기 없는 그런 디자인이죠. 포매틱, 그리고 EQ C400, 기존의 그 벤츠에서 엠블럼 보여주던 서체랑 조금 다르죠. 이 서체도 조금 더 뭔가 동글동글하고 좀 각이 거의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배기구는 따로 없습니다. 당연히 전기차니까요. 안에서 바깥으로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 각도를 좀 이렇게 줘서 완성을 했고요. 전동이고요. 그 엠블럼 부분을 누르면 트렁크가 열립니다. 이렇게 트렁크 고리가 있어서요, 여기다 이렇게 걸쳐서 고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안쪽으로 보면 깊진 않은데 꽤 평평하고 넓은 바닥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휴즈 박스가 이 안에 이렇게 있고요. 집에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가정용 충전 세트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 있네요. 이 안에 바닥이 숨겨져 있는 수납 공간이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칸막이가 정리가 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그냥 뭐 자잘한 것들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서 당기면 이렇게 폴딩이 가능하고요. 이걸 떼서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제거하면 이렇게 바닥이 거의 플랫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뒷시트를 접지 않았을 때의 이 뒷공간은 500리터라고 하고요. 이 뒷공간을 접으면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자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GLC랑 휠베이스는 동일하고 길이, 뭐 폭, 너비 그런 거는 조금 더 크거나 작거나 하는 크기더라고요. GLC와 큰 차이가 없다, 실내 공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 전반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GLC 모델, 기존의 그냥 벤츠 모델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재질감이 조금 다르고요. 구성이 이런 좀 이렇게 가로 라인,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에어 벤트도 좀 디자인이 다르긴 하죠. 에어 벤트가 이렇게 세로로 보면 얇았다가 밑으로 내려가서 좀 굵어지는, 이쪽 에어 벤트도 보면 디자인이 조금 특이해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요트나 뭔가 이렇게 욕조가처럼 쭉 한번 테두리를 감싸서 이렇게 실내를 둘러놨고요. 그 아래에 대시보드, 평평한 대시보드, 그리고 10.25인치짜리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이어져 있는 신형 벤츠에서 볼 수 있는 계기판 구성입니다. 특이하게 여기에도 보면 이 모니터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빗살무늬, 빗금으로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약간 이 에어벤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뭔가 느낌이 운전석 쪽으로 살짝 튀어나와서, 여기 보시면 이게 스피커잖아요. 스피커고 저 안에 스티치고, 그런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앞에 시야를 보면 이 앞유리에 비쳐가지고 약간 운전 시야가 좀 방해되는 정도로 조금 좀 거치적거리는 게 있어요. 계기판과 모니터의 구성은 우리가 익히 봤던 벤츠의 구성과 동일한데요. 조금 운전자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살려냈어요. 10.25인치짜리 계기판과 모니터가 하나의 디스플레이 모니터로 이어서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가림막이나 이런 게 없어서 시인성이나 이런 게 어떨까 싶은데, 지금 해가 직선으로 비치는 대낮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화면으로 보실 때 크게 불편하거나 잘 안 보이거나 그런 건 없죠. 살짝 조금 아른거려서 비치는 게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정도예요. 모니터부터 좀 볼까요? 전화, 내비게이션, EQ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요, 전기차와 관련한 메뉴들이 여기가 모여져 있습니다. 충전소를 바로 내비게이션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최대 충전 상태, 충전을 할 때 만약에 뭐 90, 80%로 해놓으면 80%까지만 충전을 최대로 완료시키면 그만한다, 약간 그런 설정이죠. 연비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충전 옵션, 연비, 에너지 흐름, 현재 88%가 남았다고 표시가 되네요. 라디오, 미디어, 웰빙
웰빙도 기존에 알던 앰비언트 라이트 세팅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뭐 멀티 컬러를 활성화시키면 한 10가지 정도의 기존에 세팅이 되어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걸 끄면 이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색상을 찾아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켤 수도 있습니다. 에너자이징 컴포트는 이런 식으로 어떤 감성 품질을 시트와 음악, 조명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네요. 그 차량 설정 안에 들어가 보면요, 여기 다양한 퀵 액세스 보조 장치, 차량, 라이트, 여기서도 앰비언트 라이트를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요. 시스템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디자인 스타일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계기판의 전체적인 테마, 디자인 테마를 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클래식은 이렇게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클래식, 스포츠는 노란색으로 좀 강조된 계기판 디자인이고요. 프로그레시브는 조금 진화한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좀 강조가 되죠. 이런 것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전기차라고 해서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디자인이 조금 다르고요. 시트도 보면 소재가 친환경적이라서 인조 가죽과 스웨이드 그런 느낌이 좀 나는데, 네, 좀 독특한 투톤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놨어요.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모니터 아래에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턱이 있고, 여기 에어벤트가, 독특한 디자인의 에어벤트가 있고요. 그 아래에 공조장치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전화, 내비게이션, 라디오, 이런 즐겨찾기 버튼, 이런 자주 사용하는 물리적인 버튼들도 모아놨고요. 그리고 여기 눌러보면 이 안에 무선 충전이 지원되는 패드 공간이 있고, USB 포트가 있습니다. 그 뒤로 컵홀더가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얄쌍한데 제법 묵직한 편입니다. 터치패드,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컨트롤하는 방법은 여기서 바로바로 터치 스크린으로도 가능하고요. 이 터치패드 컨트롤을 이용해서도 여기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스티어링 휠 위에 있는, 요것도 터치패드거든요. 검정. 요걸 활용해서 바로바로 또 다른 메뉴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스티어링 휠 위쪽에는 인포테인먼트 관련한, 오른쪽에는 반절 주행 장치 관련한 버튼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의 평범하고 무난한 스티어링 휠이고요. 크기도 그냥 이 EQC, GLC와 비슷한 크기의 EQC를 덩치를 감안하면 비슷한 편이에요. 어떤 이 질감이나 그런 것들은 뭐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마감재나 재질은 뭐 1억이라는 차값을 생각하면 조금 더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우면 좋겠는데 싶지만, 막상 이 차의 곳곳을 만져보고 하면 전체적인 조립 품질이나 마감재 같은 건 괜찮아요. 부메스터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 콘솔을 좀 열어보면 꽤 깊이감도 있고, 이 안쪽으로도 USB 포트가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피감이 있고 공간감이 있어서 꽤 실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제가 평소에 운전하는 자세로 시트 포지션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평소 운전하는 자세로 제가 운전석을 좀 맞춰봤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제가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GLC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 EQC도 뭐 실내 공간, 특히 뒷공간이 아주 좁거나 그렇진 않아요. 타이트하게 운전하는 편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뒷공간에 다리 공간은 넉넉하고, 이 머리 공간 역시도 여유가 좀 있습니다. 이 뒤쪽을, 이쪽 부분을 조금 더 위쪽으로 깊게 파냈기 때문에 조금 더 머리 공간에 여유를 좀 만들어 뒀고요. 이 방석은 근데 딱 앉아보면 방석 길이가 작은 편이에요. 협소한 편이고요. 뒷시트의 등받이 각도 조절이 따로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앉아보면 대단히 편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불편하지도 않은, 그냥 앉을만한 등받이 각도는 보여주네요. 앞시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몸이 닿는 부분의 재질이 약간 스웨이드 그런 느낌이어서 착좌감이 미끌거림이 전혀 거의 없어요. 몸에 탁 붙는 그런 느낌이네요. 여기 암레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팔걸이가 있고요. 깊지 않지만 여기 이렇게 수첩이나 뭐 휴대폰 같은 거 넣어둘 정도의 공간이 있고요. 컵홀더도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컵을 올려두면 사용할 수 있는 컵홀더도 있습니다.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나 대형 커다란 썬루프는 없어요. 대신에 보면 그냥 이 정도의 일반적인 썬루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 5명까지 이 가운데 좌석에 누군가를 앉히기에는 부족해요. 물론 이 헤드레스트도 있긴 하지만, 얘가 아무래도 이 가운데를 지나가는 이 센터 터널에 볼록 올라온 부분이 꽤 높이가 있어서, 만약에 가운데 좌석에 앉는다고 하면 그 앉으시는 분은 피치 못하게 다리를 벌리거나 불편하게 앉아야 되고, 그냥 4인승 SUV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겠어요. 네, 그러면 주행을 하면서, 운전을 좀 하면서 다시 조금 못했던 얘기를 마저 해보도록 하죠.